네, 이번 주 출발했는데 월요일장 좀 어렵습니다. 이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중심 키워드는 이 친환경 에너지 전성시대라고 좀 잡아봤고요. 지난주부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에 대한 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친환경 쪽으로 들고 왔습니다. 네. 자, 먼저 뜨거워지는 태양광 첫 번째 저희 키워드고요. 하나솔루션 14,000원대에서 지금 벌써 4만 원대까지 주가 네. 상승이 나타났고 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SK 오션플랜트 전부 지난주에 상한가 한 번씩 좀 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수혜 이야기 들려오잖아요. 네. 국내발 정책 수혜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중국 견제하면서 국내주가 수혜다. 얘기는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 길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네. 처음에 그 바이든 정부 초입 때 그린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태양광, 풍력 다 날았습니다. 근데 날다가 딱 멈췄을 때가 언제였냐면 중국에서 물량 공세를 해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후반기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되고 하니까 좀 쉬었는데 여기에서 좋은 얘기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급 얘기를 트럼프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빠르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면 시작해서 전력 생산 딱 하는 데까지 있어서 신재생 중에 제일 빠른 게 태양광.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막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앞에서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이 물량 공세하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다 이랬었는데 최근에 동남아에 고일 관세 부과하고 등등등을 따져보신다라고 하면 중국의 페널티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혜는 우리가 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저는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게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단계는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돼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네. 태양광은 길게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보유자분들은 들고 있어도 네. 된다라고 하셨으면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오늘 풍력이 갔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은 조금 쉬었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이라는 게 올랐으니까 조금 팔고 나서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데 크게 보면은 차익 실현이 15% 이상 빠지면은 차익 실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털 상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15% 이상 빠지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 정도까지는 절대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한 10에서 15% 사이가 언저리 차익 실현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풍력으로 몰릴 때 여기서 차익 실현 나왔어요. 그러면 풍력 입장에서 또 계속 달고 갈 수는 없거든요. 오늘 딱 그 장 초반을 보시면은 많이 떴습니다. SK 오션 플랜트 떴고요. CS 윈드도 떴어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낙폭을 조금 줄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수급이 이쪽에 그렇게 많이 쏠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때 이렇게 중간중간 차익 실현 빠지는 구간을 신규 매수자분들은 뭐 접근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석 갈리기가 확실히 좀 필요한 시기인 네. 것 같기는 해요. 하나솔루션처럼 많이 올랐지만 대장을 사느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나 SK 오션플랜트처럼 지금 한 어떻게 주가 상승이 한 이틀 정도 나왔죠 지금? 네네네. 이런 거 사야 되나? 아니면 아예 움직이지도 않은 저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나? 어떤 쪽이 제일 매력 있어요? 저는 가는 놈을 잡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맞습니다. 이유인즉슨 섹터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근데 국내에서 잘 나가는 섹터들을 한번 꼽아본다라고 하면 딱 여러 개를 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 걸림돌 없죠. 방산 걸림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AI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니까 전력도 많이 올라가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이제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얘기 나오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사는 게 반도체를 또 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야, 요것도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손에 꼽은 것만 섹터가 6개예요. 근데 여기에 바이오 있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있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재생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릴 수는 없어요. 이럴 때는
대장주들이 대부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을 한번 잠깐 쉴 때, 목을 이렇게 축이고 있을 때 그때 잡아 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 보유 좀 보시라고 하셨는데 네. 언제까지예요? 대선 이후에도 가지고 가도 돼요?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는 조금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지금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내놓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지금 얘기했던 경제 정책이랑 등등등을 우선시할 건지 아니면 관세 협상에 대한 걸 먼저 할 건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관세 협상이 제일 클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식 실행까지는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구간에서는 국내 모멘텀은 빨리 소멸이 될 거예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슈도 있지만 미국 이슈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90일 관세 유예 협상을 할 때도 미국 상무부에서 동남아에 태양광 관세 부과하는 거는 안 풀어줬거든요. 그만큼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양쪽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 전 태양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잡는다라고 하면 태양광. 저희 태양광 풍력 나눠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 다음에 할 게 없잖아요. 네. 일단 태양광은 좋다 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저희 다음 키워드가 바로 풍력이거든요. 조선 품은 풍력.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풍력이 조선이라는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키워드를 네. 달고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데 일단 풍력은 좀 단기로 보셨잖아요. 네. 이번 주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내일 수요일, 늦으면 수요일, 빠르면 내일 정도 되면 그래도 차익 실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빠르게 나올 거다.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SK 오션플랜트 주가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랐어요. 네.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한 번에 올라버렸거든요.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러면 항상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오래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네. SK 오션플랜트 하나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잖아요. 해상풍력 앞으로 수주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풍력 안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CS 윈드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장이나 등등등 생산 시설이 그래도 미국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동남아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찌됐건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인 마진을 생각하려면 관세율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저는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SK 오션플랜트는 전고점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딱 중턱입니다. 그럼 충분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네.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CS 윈드가 더 차라리 뽑으려면. 그래도 CS 윈드도 단기로 보시는 거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급이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로 신재생 과거에 저희 이제 패턴들을 보시면 사고 오래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본다라고 하면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원전 셋 중에 뭘 더 좋아할까를 본다라고 하면 1번은 원전 같고요. 네, 2번이 태양광 같아요. 그럼 저희 바로 네. 원전 넘어가서 원전 이야기 좀 해볼까요? 패스할까요? 넘어갈까요? 예. 좋습니다. 풍력은 일단 단기적으로 네네.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고 보셨으니까 미중 원전 경쟁 치열이 저희 다음 키워드예요. 네.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우리나라한테 보내줬는데 이제 역수출하는 수준까지 저희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네. 원전 르네상스가 온다면 한국의 최대 수혜국이다. 블룸버그의 이야기 통해서 지난주부터 원전주가 집중도가 높아졌고요. 원전도 사실 지금 AI 때문에 원전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좀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 슬슬 나오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원전은 길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인 즉슨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이제 대선 토론회를 1차 처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해서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안전사고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탈원전 기조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국내 정책도 괜찮고요. 근데 국내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나라가 어느 정도 보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탈원전 기조를 하고 있는 나라와 다른 나라가 수출 계약을 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이슈는 좀 잘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원전을 갖고 싸운다라고 하는데 메인 포인트는 원전 갖고 싸운다라기보다는 네. AI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AI를 정말 많이 늘릴 건데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현재 원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글로벌에서 본다라고 하면 용량은 제일 큽니다. 근데 조만간에 중국에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운다라고 해서 저는 상관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네. 둘 다 원전 진해가 다 대놓고 막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은 만들 수 있더라도 해외 수출이랑은 또 별개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진해가 다 하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동남아나 다른 데서 수출을 할까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최근에 그 원전 프로젝트 글로벌에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유럽이랑 중동 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중국은 진해가 다 한다라고 치고 유럽이랑 중동 거를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 안에서 수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수치가 뭐 그때그때 다르기는 한데 지금 원전 프로젝트로만 하면 한 400개 정도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이랑 러시아 거 제외하면 150개 정도 된답니다. 그럼 이 150개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프랑스랑 3파전인 거예요. 네. 이번에 체코 비행기 타고 날아가다가 갑자기 내리자마자 별것도 못하고 다시 왔잖아요. 프랑스가 다시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수순이 계속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체코에서 좋은 뉴스가 딱 나왔다라고 쳐요. 그러면 다른 나라 걸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앵커님이 얘기를 너무 잘하신 게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기술을 먼저 알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여서 우리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이제 수출을 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유럽 쪽 나라랑 중동 쪽 나라는 그 생각을 안 할까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원전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대장주로. 대장주도 좋고요. 요즘에 이제 신재생도 어찌됐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한전 계열들이 보면 전력 쪽 개통들은 웬만한 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 한국전력을 네. 외국인이 계속 담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결론은 아까 AI가 메인 키워드였고 네. AI 전력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 중요해요. 생산이 중요한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걸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도 마찬가지고 한전 계열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경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도 좋고요. 그 밑에 있는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저는 안전하게 잘 갈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은 어때요? 건설은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하다. 해요. 왜냐하면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체코 원전 컨소시엄이잖아요. 손잡고 갔어요. 네. 근데 앞으로를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찍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주기기는 그것만 맞아요. 바라보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이 그거 외에 결론은 주택 착공이나 아니면 해외 인프라 수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미미한 구간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하반기 넘어가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국내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도 하고 글로벌 금리 인하 미국 쪽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착공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보고 건설을 보신다기보다는 금리 인하 시기점을 맞춰서 건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원전과는 조금 약간 네. 결이 맞지 않다. 상승의 사이클과는 언급해 주셨고 수소주는 어때요? 수소 쪽도 사실 신재생이 오르면 같이 오르긴 하잖아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는 좀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 주도 좀 반응이 있을까 기대해도 좋을까요? 전 버립니다. 아니다. 전 아예 아니다. 수소 같은 경우까지 갈 만한 수급이 아직은 없습니다. 수급 수급이 자체가 부족하다. 수급 자체가 없고요. 왜냐면 지금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버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없더라도 얘네들 실적이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계산이 떨어지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네. 그거 볼 바에 차라리 2차 전지 가는 걸 보고 있는 게 오.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럼 2차 전지 잠시 뒤에 네. 여쭤보고 LNG 쪽에서 지금 투자 압박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강관주가 막 꿈틀꿈틀하기는 해요. 네네. 이것도 그냥 보지 말자예요. 재료는 살아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알래스카에서 초청장이 또 날아왔습니다. 네. 3일 날 지네끼리 회의하는데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압박 아닌 압박 같지 않습니까?
니네 이제 누구 되는지는 어찌 됐건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랑 협상해야 되는데 니네 할 거야 말 거야 라는 게 충분히 저는 내포돼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련 뭐 간관이나 피팅이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반도체랑 다른 섹터들이 조금 올라갈 때 관광 관련 섹터가 조금 쉬었어요. 네. 그러면 이 딱 비어있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반 정도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구간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건 오케이. 네, 하지만 3일날 딱 아마 하고 나면은 또 어찌됐건 진행되는데 시간은 분명히 걸려요. 그러면 단기 차익실은 굉장히 세게 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자. 예. 네. 짧게 보자라고 네. 표현해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 키워드가 2차 전지인데 오늘 LG엔솔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은데 거꾸로 잘 버텨주고 상승한다. 저희가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오늘 LG엔솔이 오르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공매도 과열 때문에 금지 종목 오늘 지정됐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요새 공매도가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반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반짝일 수는 있지만 하반기 들어가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그 배터리 셀 3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차입금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차입금 규모가 늘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투자를 여전히 꾸준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IRA 뭐 전기차 살 때 나오는 보조금 뭐 27년도 폐지하겠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AMPC 뭐 생산 세액 공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1분기 때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가 이 AMPC 때문에 적자 폭을 줄였거든요. LG 엔솔만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안 받았으면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32년도까지 유지하는 거는데 이걸 자꾸 기간을 앞으로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분명히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얘기 많이 했죠. 미국도 어찌됐건 이걸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ESS는 필수입니다. 이번에 IRA 법안에서 세부 지침 또 손을 대고 있는데 ESS 쪽은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본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부터. 그러면 뭐 실적이 기존의 전기차 판매량만큼 굉장히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바닥에서 일부 반등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아쉽네요. 일부 반등. 일단 이 네. 종목도 지금 수급상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일단 오늘은 공매도 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팔로우업 해보죠. 자, 지금까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